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영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화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화 한산대첩에 관한 영화가 있었죠. 모두 인기가 있었고, 한산은 지금도 상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건도 톰 크루즈, 미국 유명한 배우죠. 영화였습니다. 이 두 개의 영화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주연한 탑건이라는 영화는 전투기를 몰고 적국을 향해서 적국의 기지를 폭파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동료가 다치기도 하고, 폭파하는 것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렵게 탈출을 하는 그런 영화. 가상 적국을 만들어서 주인공 톰 크루즈가 활약하는 건데, 조금 민망할 정도로 이게 좀 환타지고 소위 무협지죠. 현실을 좀 잊게 만드는 만화 같은 이런 영화인데, 톰 크루즈는 하나도 다치지도 않습니다. 적국에 그 많은 기지가 파괴가 되고 이러는데, 톰 크루즈는 얼굴에 끓기는 상처나 나지를 않습니다.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또 탈출을 하는, 그래서 만화고 또 영화로 즐기는 것이죠. 톰 크루즈의 탑건은 그런 영화였다면, 소위 판타지 영화였다면, 이순신의 한산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또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죠. 한산대첩은 우리 임진왜란의 전쟁의 흐름을 바꾼 엄청난 전투였죠. 그러니까 해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당시의 해군력과 일본의 해군력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그래서 판가름을 내는, 초반의 전쟁의 판세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전투였죠. 소위 당시의 선조가 중국으로 아예 망명을 하느냐 아니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한산대첩의 승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이라는 영화는 톰 크루즈의 탑건과는 달리 그냥 판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영화긴 하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일본군의 그 함대에 맞서서 이순신 장군이 톰 크루즈처럼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판타지스럽게 탈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팔과 다리를 내어줍니다.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객진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성을 쌓는 형태의 이런 전술을 택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전술을 택하는 것은 우리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적을 가까이 유인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포를 모두 쏟아붓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피해를 보겠지만 적을 완전히 섬멸시켜 버리겠다. 이순신 장군의 과학, 전략, 이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의 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운에 의해서 25번을 운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건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점쟁이한테 맡기면 될 문제죠. 근데 이순신 장군의 해전의 전략을 지금도 연구해야 하는 까닭은, 이순신 장군은 어떤 23번의 전투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했고 전술을 짰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술 전략대로라면 해볼 수 있다, 최소한 이길 수 있다라는 걸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한산, 톰 크루즈의 탑건이 다른 부분입니다. 운에 맡길 수 없는, 탑건은 탑건대로 또 절기를 영화하겠지만, 세상에 이런 운에 맡길 수는 없죠. 운에 맡기지 않을 때 그게 이제 과학이 되는 것이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이 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한산의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것입니다. 적군을 거의 섬멸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 여세를 몰아서 거제 앞바다에서 부산포까지 진격을 해서 그 일본군 기지를 거의 완전히 섬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전체의 그 전체 전쟁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더라도 일본군을 섬멸해야 하고 압도적으로 폭파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작은 전투를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 제가 영화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순신의 한산의 과학이라면 톰 크루즈의 탑건은 만화입니다. 우리에게는 과학이 필요하고 과학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죠.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야기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제가 이순신과 톰 크루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5시간이 넘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밤 늦게까지 열렸죠.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9시가 넘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를 결정도 했고 이준석에 대해서 규탄도 했고 또 윤리위에 이준석을 회부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의논이 됐고 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현재의 지도부 권성동을 비롯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 많은 이야기도 나왔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의원총회, 5시간의 의원총회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왜 이렇게 지금도 헤매고 있는지, 왜 지금도 이준석 따위에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망해야 자신의 정치적 활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또 거기에서 활로를 찾는 이준석 정도에게 휘둘리고 있는지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5시간의 의원총회에서. 핵심적으로는 과학이 아닙니다. 만화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판타지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과학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쉽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의 지금 행태는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하는 행태고 비상식적인 것이고 이준석은 진즉 국민의힘에서 제명시켜야 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이번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한 황정수 부장판사의 판결은 정치 판결입니다. 황정수가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대통령도 뽑고 법원이 국민 여론도 결정짓고 법원이 전부 다 판결하면 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치를 뭐하러 합니까? 당을 뭐하러 둡니까? 그냥 판결로 다 하면 됩니다. 판사들이 나와서 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정수에 대해서 어떠한 욕을 하고 규탄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어떠한 욕을 하고 규탄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황정수가 법원 앞에 가서 어떤 시위를 벌여도 괜찮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뭐 경북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준석에 대한 규탄 시위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현실은, 이 정치 현실은 탑건처럼 만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산과 같은 냉엄한 현실에서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을 욕하고 규탄하고 황정수 부장판사를 욕하고 규탄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저절로? 기분은 후련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정서도 공유해야죠. 나쁜 놈은 욕을 해야죠. 비판을 해야죠.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이걸 헤쳐나갈 답은 답대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답을 찾는 것은 이 비판은 판타지의 영역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이 답을 찾는 영역은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영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낸 결론은 어제 제가 좀 우려를 했습니다. 송은재 TV를 통해서. 어제 5시간 동안 낸 결론은 지금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가 되고 비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거부를 하는 것이고 좀 이상하거든요. 이준석 쪽에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또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정비를 고치자.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또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그럼 이걸 또 담당할 거냐. 현실적으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직무대행으로 이걸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책임지고 사퇴하면 누가 이걸 마무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권성동부터 물러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권성동은 또 이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재신임을 묻겠답니다. 권성동은 도대체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재신임을 몇 번 묻고 있는 겁니까?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다. 무슨 매일같이 재신임 묻고 있습니까?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쪽팔리는 것, 주변에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제 몇 번째입니까, 지금?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결정을 하면, 이 비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거 이준석이한테 또 당합니다. 이준석이 부분 가처분 신청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실패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그치고 작은 실패로 그치고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그 실패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 황정수 마음에 안 드니까 에이 모르겠다. 법원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또 집니다. 또. 여기에서 이준석 마음에 안 든다. 이준석 저건 어차피 쓰레기 아니냐. 나쁜 놈 아니냐. 쳐내야 하지 않느냐. 이준석 쳐내자라는 걸로 하면서 국민의힘 자신들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또 실수를 되풀이하고 또 이런 혼란, 분탕질은 계속됩니다. 이준석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 이 그대로 가면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하면 또 집니다. 두 번째, 권성동이 물러나기 싫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권성동 주호영이 지금 비대위 더하고 원내대표 더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이준석이 나쁩니다. 황정수 부장판사가 나쁩니다. 그러면 권성동은 잘한 겁니까? 탐 크루즈는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손등 하나 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이 민망해질 정도입니다. 이건 판타지입니다. 영화입니다. 이준석이 밉습니다. 황정수 부장판사가 밉습니다. 이준석의 지금까지의 잘못으로만으로도 제명시킬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리위에서.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윤리위를 촉구해서 다시 이준석을 재징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윤리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일주일 전에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이런 것을 해야죠. 윤리위에서 징계 개시를 하라.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윤리위에 이런 촉구를 하는 것 나중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윤리위 추가 징계하면 이준석 또 가처분 신청할 겁니다.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원들과 지지층에서 이준석 미워하고 황정수 때려잡아야 된다. 저 판사 하니까 황정수 욕하고 이준석 욕하면서 스리슬쩍 권성동이도 뭐 스리슬쩍 원내대표 계속하고 또 조영이 또 비대위원장하고 뭐 법원에서 비대위 해체하라라고 판결 무효하다라고 판결 내려도 뭐 너가 뭔데 뭐 법원 판결이 잘못됐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하면 이의신청 결정하는 것이 황정수 부장판사입니다. 황정수 부장판사가 자기가 한 재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 항고 6개월 1년 걸립니다. 이준석도 나쁜 놈이고 황정수 부장판사도 정치적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주호영 자기들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 앞으로 계속 지휘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또 실패할, 또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의 문제는 윤리위는 사법부와 같은 곳입니다. 윤리위 문제는 윤리위에 맡겨두면 됩니다.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윤리위가 알아서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할 겁니다. 합리적인 기회를 잡아서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준석이 꼼짝 못할 정도로 의원총회 지금 권성동이나 자기들 일이나 잘 하십시오.
책임질 것 책임지고 물러나면 깔끔하게 새 지도부 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 하면 또 지고 또 휘둘리고 또 당이 어려워집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새로 원내대표를 뽑으면 또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 누가 맡을 것이며 그게 꼭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고 당을 안정화시키는데 꼭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냐? 합리적인 이유들, 일리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권성동이 여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첩경입니다. 이준석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권성동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을 안정화시키는 첩경이라고 하는 부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휴일 아침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